자, 제20포인트 금융리스업입니다.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 매입업 해가지고 2024년도에 어떤 같이 혼합적인 어떤 문제로 나왔고요. 2022년도에는 금융리스업이 출제가 됐고요. 2024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문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금융리스업이라든가 가맹업이라든가 채권 매입업은 각자 한 포인트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고 상행위를 이제 강론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가 이제 20포인트에서는 금융리스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법 조문을 보죠. 조문에 보면은 뭐 우리가 168조의 2부터 5까지 그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면 시험에서는 이제 과거에서는 이론적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설명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가 조문 그대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그죠? 금융기수 물건이죠. 를 제3자, 공급자로부터, 그죠?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 이것도 그대로,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체계 있게 뭐 리스업자의 권리, 의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조문대로 공부하면 된다 해서 조문으로 공부하는 거죠. 시험에서 우리가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나올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한번 해보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강의 방법이에요. 자, 168조의 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해야 한다가 아니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2년도에 지문으로 나온 경우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금융리스 이용자는 그저 1항에 따라 그저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뭐 여기 1항에 빼고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를 지급해야 한다. 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그죠?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험에서 우리가 추정한다, 본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수령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는 거죠. 추정한다. 이거 추정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법률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증에 의해서 그 법률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고요.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반증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번복이 되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그것을 어떤 취하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런 어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추정한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리스 물건을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뭐 선량한 관리자에는 추상적 의무, 추상적 관리자로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추상적 의무다, 구체적 의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옛날에 설명했는데 그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68조의 3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 168조 2의 이런 것부터 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돼. 조문이 얼마 안 많으니까 다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오면 조문 중심으로 나오는 어떤 것이고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아니 뭐 안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러는데 시험에 나와버리면 틀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의무죠.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거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도해야 한다.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그대로 외워야 되죠.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죠? 5까지. 금융리스 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제2항의 권리를, 그죠? 그죠? 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인도를 청구하는, 그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행사하는 내용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8조의 5도, 이것도 뭐 그냥 주문이 얼마 안 되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2부터 5까지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좀 기억해도 좋은데, 요거는 다 기억해두고 넘어가자. 2024년도에 금융리스가 나오면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뒷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금융리수업자는 잔존 금융리수로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이니까 지급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금융리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년도에 그대로 나온 거죠.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금융리수업자의 청구는 1항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융리수업자의 금융리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것도 그대로 외워야 되죠.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 계약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고 없이 그저 예고 없이 아니죠.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서 금융리스 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68조 2부터 5까지 모두 다 우리가 조문을 기억하고 24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조문을 다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틀리는 것입니다. 금융리스란 통상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 금융리스 물건 등을 결정하고 금융리스 업자가 이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한 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금융리수를 받는 거죠. 받기로 하고 금융리수 이용자로 하여금 동물원 이용하게 하는 결의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어떤 의미, 여기 의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문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조문 그대로 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 요게 이제 168조의 3회 그죠? 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금융리스 물건의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 물건의 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매도인이냐 뭐냐 이런 것들 다 설명 없이 조문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설명을 해보고 이제 보는 거죠. 매도인으로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맞죠? 우리가 168조의 4에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리스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3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168조의 5 그죠? 5의 그 사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내용으로 우리가 맞는 거고. 그러나 금융리스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금융리스 업자는 그죠?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 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로 상당히 일시 지급을 청구하거나 금융리스 물건에 그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68조의 5에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조문 그대로 168조의 2부터 168조의 5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다 기억하고요. 이제 우리가 두 포인트만 더 하겠습니다. 그죠? 가맹업자하고 채권 매입업자가 채권 매입업자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채권 매입업자하고 가맹업자 두 가지. 가맹업자와 채권 매입업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두 포인트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169조부터 해가지고 177조 요게 이제 두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해산 명령이 한 포인트 176조 나머지 부분이요. 177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세무사에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조문 그대로 다 우리가 기억해서 두 포인트 하고 나면 주식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17에서 18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떤 거니까 이제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보고 두 포인트 남겨두고요.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